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경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더는 못 버텨 경매 시장 쏟아지는 연끌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강승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대박은 없다. 부동산 공동 투자의 늪.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 나왔고요. 뉴스에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더는 못 버텨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연끌 지역의 아파트.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대안이 없을까요? 네. 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옛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마곡이나 전국 최고의 투자처를 생각한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은 뭐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려 1년, 2년은 고사하고 처음에 구매를 하고 나서도 임차인들을 거기다가 들이지 못해가지고 대출만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해서 상가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장이 하락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그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는 작년에 한번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나온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은 후에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자금이 곧 올해 풀릴 테니까 경매를 좀 많이 좀 받아놓고 단기로 매매를 좀 해보자 이런 전략들을 좀 짜고 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 특례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풀려지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힘입어서 대출이 엄청나게 풀려졌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매일매일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 어마어마한 대출들이 주택자금 대출로 지금 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좀 막아놓고 있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 투기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너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오늘 그 기사는 젊은 분들이 보통 30, 40 세대 분들이 자신의 그 전 재산,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땡겨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년에 월급으로 얼마를 버는 것보다 부동산이 한번 올라주면 뭐 평생 벌 거를 1년에 한 방에 이제 버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지난 상승장에서 학습했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죠. 금리가 고금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수직 하락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사상 유례없는 그런 시장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매 물건들은 저는 이제 유료 경매지를 보는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일반 경매 물건들을 다 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권리관계나 서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홍보가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익숙한 유료 경매지 옥션원이라는 걸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옥션에 보면은 전체 왼쪽에 보면은 경매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경매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경매 검색을 눌러보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총 몇 건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그 옥션원 그 부분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검색에서 검색을 누르잖아요. 그럼 현재 진행되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몇 건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무려 24,585건. 대단하죠? 네. 이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그러면 지금 영끌족들 뭐 기사에서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4,585건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심지어 뭐 염전 이런 것들까지 아주 다 망라해서 2만 근 5천 건이 되는데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 저마다 많은 슬픈 사정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은 이것을 처분해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해소해 주는 것들이 바로 경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물건 종류를 주택 주거용으로 한번 물건 종류를 주거용으로 25,000건 정도 됐는데 주거용은 얼마냐 보면은 물건 수면 9,680건 근 만건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이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경매 통해서 팔려나가는데
지금 제일 위에 보여지는 성동구 옥수동에 보면 20억 3,600짜리가 13억까지 더. 이거는 돈이 있으면은 예. 뭐 13억, 14억 정도 이런 큰 것들은 소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49평, 전용 면적 49평에 87년도 지어진 물건인데 전세를 3억 5천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시군요. 이게 이제 13억이 나온 거죠. 이 건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대가 된 건들은 보통 2명에서 한 5명 정도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실수요자들이 돈만 있다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우리 서민 대중들은 뭐 소액으로 이제 하시기도 하고 금액이 뭐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반값 정도 되는 물건들을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네. 한번 뭐 추천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주거용에서 실질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되어져 있는 옵션에 반값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한번 보는데요. 반값. 이 중에 실제적으로 주소를 한번 제가 한번 옵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소는 서울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보죠. 네. 전체 서울 전체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주거용 뭐 주택의 반값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268건입니다. 이렇게 물건의 정보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4억짜리 물건은 와 1억 6,300에 대박이네. 내려왔는데 보니까 41% 유찰이 4번 됐고 유찰이란 거는 뭐냐면 처음에 4억으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날짜를 알려주고 법정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첫날에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금액이 4억이니까 크잖아요. 네. 그리고 송파구는 규제 지역이어서 그쪽에는 이제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대출도 조금 나오니까 묶인 돈이 그러면 뭐 4억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자금 많이 없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이 그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껴있다든지 이런 정보가 여기서 알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밑으로 한번 쭉 이 정보를 내려보면 여기에 계신 분이 이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임차인이 지금 하나 살고 있어요. 네. 임차인을 지금 보면은 박땡땡 씨가 21년도에 4억 5백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세입자가 집값이 4억이라는데 왜 4억 5백에 살고 있었지? 그죠? 21년은 상승기, 부동산 상승기의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때 이 가격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큰 염려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4억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건들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건들은 이제 한번 이제 맛보기로 보시고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 보시면 구로구 오류동 거 한번 보시면 2억 9천짜리가 1,275만 4천 원이 돼 있어요.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가만히 놔둘까요? 뭔가에 문제가 있거나 유찰도 14번이나 됐어요. 유찰이 14번 됐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경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무려 그냥 따지기만 해도 14개월 전에 나왔던 물건일 것 같아요. 22년 10월 5일 날이 1차가 처음 보니까 그때 2억 9천으로 나왔는데 2억 9천. 한 달 하면서 점점 떨어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20%씩 전회차 가격에서 2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유찰이 되면 20%가 다운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계속 반복돼서 지금 뭐 1,275만 원까지. 대단한. 이렇게 떨어진 물건들을 이 금액만 보고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이제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법과 이런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차후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초보자들은 이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처럼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사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정말 아주 가벼운 물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경매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는 일반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건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전세가 들어가면
우리 전세금을 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반환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되어져 있는 경매 물건이 올해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 서름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분들, 그 다음에 신혼의 꿈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안 좋은 공기로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많은 물건들이 있긴 한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오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물어준 돈에 대해서 자기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낙찰받는 사람이 내가 포기했으니 최고가로만 낙찰받으면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이제 1차 때 이렇게 유찰이 났는데 3, 4, 4차까지 금액이 내렸는데 아무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시점에 허그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이 부분을 변제를 해줘서 다시 가격이 올라왔다. 이제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허그가 새롭게 채권자로서 되어져 있는 물건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찾은 물건 네. 하나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아까 찾아왔던 물건이 있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제가 한번 직접 입력해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2183 요 물건이죠. 네. 이 물건은 112 183 이 물건을 한번 보시죠. 2억 172만 원이 감정가격.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전세 사기 많이 나는 강서구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물건이면 주변에 보니까 약간 좀 구축 빌라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산이 이렇게 있어서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산 밑이니까 쾌적성이나 이런 거고요. 주변에 이렇게 시설들을 봤을 때는 요즘은 자차가 다 있기 때문에 큰 주거 시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있다면 이제 안에 경매 물건은 직접 들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들을 일단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현장을 확인했다고 치고 사진만 이렇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4 타경 112183이라고 하는 사건 번호 돌아온 12월 달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2월 11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저가는 지금 보니까 1억 2,910만 1,000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네요. 먼저 예시처럼 2억짜리가 1억대 초반으로 지금 떨어진 케이스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게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최저가인 1억 2,910만 1,000원에 낙찰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액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물건이 공시지가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마도 1억 3천 이상 되어졌을 텐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니까 채권자로 되어져 있네요. 세입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이런 걸 꼭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보는 건데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이 얼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죠? 그거는 경매정보지에 보면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임차인 해서 나오는데 임차인 이땡땡 씨가 2억에 살고 있었네요. 이땡땡 씨가 2억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그래도 2억 정도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과거에 그런 매물이었다. 현재는 이제 여러분께서 부동산에 한번 가서 이게 얼마 정도쯤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까?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라고 시세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대략적으로 한 1억 2,900이 최저가니까 한 1억 5천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내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2억까지 아니더라도 1억 5천에 받아서 1억 5천에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 서울에 뒤에 산이 있고 쾌적한 그 공간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제가 앞으로는 2024년, 2025년에는 이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 세대 중에 독립을 해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월세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월세 부담이 크신 분들, 그다음에 전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1층이나 반지 하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미 도래했고, 네. 처음 얘기한 것처럼 25,000건 정도의 경매 매물 중에 서울 수도권에 한 1,000건 정도의 반값 경매. 그래서 2025년은 실제로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두 번째, 무주택자로서 실거주할 때 아파트는 지금 너무나 비싸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입자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포기된 이 물건으로 대략 2억대에서 1억대 초중반의 물건을 공략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25년 빌라 주택 시장에 상당한 경매인들에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빌라를 대상으로 2억. 네. 이게 이제 오늘 정리해주는 핵심 워딩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승만 소장님 모시고 경매 대사 알아봤고요. 빌라 대상으로 2억 내외로 준비하셔서 2025년에는 내 집 마련 꼭 이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투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